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필기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값에 왜 셀 주소를 사용하는 요약함수가 필요할까? 그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이유는 2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값에 저희가 셀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성별이 남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럼 지금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너는 생략한다. 그죠? 음. 그리고 2급 필기에서 요구하더라. 1급 실기는 빼고요. 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 값에 셀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0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카운트 if 탭 컨트롤 A. 자, 성별 찾을 범위 잡으시고요. 는 하고 이제 큰 따옴표를 여기다 해주는 거죠. 셀 주소를 값을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큰 따옴표를 셀 주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 B4와 같은 이렇게 하니까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0까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네. 만약에 장난을 한번 칠게요. B4라고 제가 여기다가 B4라고 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B4. 그러면 이제 B사와 같은 게 한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셀 주소에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반찬 통을 넘겨주지 반찬을 못 넘겨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해야 되니까 누구만요?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셀 주소는 빼주셔야겠죠. 왔다리 갔다리 해서 띄어쓰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띄어쓰기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반찬을 넘겨주더라. 다르죠? 근데 너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2급 필기하고 필기 1급 실기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좋죠. 자, 또 한번 할게요. 성별이 남이 아닌 그러면 값을 쓸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만약에 이제 셀 주소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옆에 찍어줘야 변하겠죠? 이렇게 해서 같지 않다. 연산자만 큰 따옴표에서 B4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가산점이 8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접 써도 되지만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하고 D7을 88이 있으니까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요. D7인데 릴로드를 안 해놨네. 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셀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도 아니 왜 최우성 강사님은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쓰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의문을 좀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유를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근거로요. 여기다가 도시의 수, 도시별 도시의 수하고 인원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원의 수의 합을. 자, 만약에 이제 도시의 수를 구한다. 그럼 count if를 써겠죠. 광주하고 똑같은 거니까 컨트롤 A. 자, 여기 찍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탁 치시면 마지막 셀을 인식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맨 위에 거 찍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딱 치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는 광주라고 이렇게 직접 쓸 거예요. 값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답은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에 대구, 다음에 대전, 마산, 목포, 서울, 여수 이렇게 해서 수식이 계속 동일하지만 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불편하죠. 뭐 도시가 여기만 있겠어요? 더 많죠. 대한민국의 도시가 허벌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걸 뭐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냐?
여기에 비교값이 있구나. 그러니까 연산자에만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앰퍼샌드로 셀 주소로 받자 그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핸들 하면 G7, G8, G9로 바뀔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B5하고 B35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고정이 돼야겠죠. 모든 셀에 적용되는 조건 범위는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을 잡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셀이 고정이 되는 거죠. 앞에 한번 수식 개론 보시고 오세요.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웬만하면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졸라 편하죠. 그죠? 네, 데이터가 뭐 몇 개가 있더라도 채우기 핸들 하니까 이제 엄청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썸이프도. 네, 그래서 절대 참조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갖다 지칠, 물론 생략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나머지는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이 얇은 십자가 됐을 때. 오바를 여기까지 해버렸네요. 자, 정석으로 할게요. 데이터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셀 주소를 쓰는 거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에 직접 는 광주를 입력을 하는 경우 매 도시마다 조건을 대구, 대전, 수동 입력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광주 셀이 있는 G33셀이 아니고요. G7셀이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G7셀을 비교값으로 사용하면 수식을 복사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이제 절대 참조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또 한 번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점수로부터 점수 분포표에서 분포대별로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0부터 40까지 몇 건이 있고, 그 다음 41부터 50까지 몇 개가 있고, 51, 이게 도수 분포표죠, 일명. 0부터 40까지 해석은 제가 앞에다 써놨고요. 그러면 이거를 카운트 ifs를 쓰게 되면, 자, 한번 볼게요. 카운트 ifs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조건을 직접 숫자로 써도 돼요. 크거나 같다 0. 다시 한번 조건 범위 또 2 잡고요. 똑같으니까 작거나 같다 40. 이렇게 쓰면 답은 나옵니다. 나오죠. 3건이 나오는데 채우기 핸들 수식을 못 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또 0, 40 값은. 그러니까 매번 수식을 복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수식을 복사하고 값을 변경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0하고 40이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자 그 말이죠. 크거나 같다만 큰 따옴표를 하시고요. 이렇게 앰퍼샌드로 0을 찍어주자. 여기도 큰 따옴표는 작거나 같다만 하시고 앰퍼샌드로 여기를 찍어주자. 이렇게요. G4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거죠. 그러면 이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참조. 여기도 고정이 돼야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카운트 if에 채우기 핸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해두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조건을 하나를 더 줬습니다. 아래 점수표에서 학년이 1학년인 분포표에서 분포 똑같은데 분포대별로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학년이 1학년이고 0에서 40, 41에서 50 이렇게 1학년만 구하랍니다. 다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count ifs 탭 컨트롤 A. 자, 범위는 일단 여기를 잡고요. 여기는 어차피 문자니까 뭐 1학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똑같으니까. 예. 다 적용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니까 써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분포대별로 똑같이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하고 앰퍼샌드 찍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범위를 잡으시고, 예. 여기서 요거 놀라지 마세요. 탭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큰 따옴표 작거나 같다 하시고 앰퍼샌드에서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채우기 핸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서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이 범위 변해야 돼요.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F4 고정. 얘도 똑같은 범위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F4. 여기도 F4. 나머지는 이제 변해야겠죠.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꼭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해 보기. 범위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커말 1급 하실 분들은 이거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요거 세 문제 있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급은 개념만 이해하셔도 되고 해석만 하셔도 되는데 1급은 꼭 마무리를 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